2024년에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80만 가구나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득 기준이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죠. 작년까지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처음 들어본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고 지원금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라면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기준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올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약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먼저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리며 두 가지 장려금 모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바뀌는 내용은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졌는데요.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였는데 앞으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됩니다. 다만 최대 지급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어서 혹벌이 가구는 연소득 2,100만 원까지가 최대 지급액에 해당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밥벌이는 최대 지급 기준이 2,500만 원이며 역시 똑같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최소 지급액도 1인당 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최저 기준액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안 된다면 혹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세부 자격은 이렇습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작년 6월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보유 가산의 총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죠. 2023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6%나 하락하면서 지난해까지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중 약 32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란 일반적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해당 금액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종별로 조정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업종별로 우측에 보이는 조정률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매업으로 연 매출이 1억 원이었다고 하면 조정률 20%를 적용하여 연소득이 2천만 원이었다고 소득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인조경력에 해당하겠죠. 이분들은 조정률 90%를 적용받아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이었다면 조정률을 적용해서 5,400만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코드나 링크로 접속하여 안내문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장려금 신청해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반기 신청으로 1년에 2억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분 신청이나 하반기분, 상반기분 중 하나만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급액이 감액되는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구원의 총 자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 잔여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이 금액에서 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네 번째는 부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으로 납부됩니다. 만약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부양 자녀 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인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려금 상담은 1566-3636 또는 복권 없이 12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80만 가구나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주변 지인들은 잘 신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 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